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다음 영상은 시즌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 요즘 질문이나 메일을 보니까 최근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현 시점 최신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최근 트래픽에 대한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까지 아주 잘 되었고 꽤나 안전했던 트래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활용했었던 방법이고요. 문제는 한 일주일 전에 이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얼마 못 갈 거라 생각은 되지만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는 아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을 통한 클릭만 점수에 반영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트래픽이라는 것을 통해서 쇼핑 검색이나 통합 검색에 있는 쇼핑지면을 이용해가지고 내 상품의 클릭을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순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리워드라고 하는 신유저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해 클릭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리워드라고 하고 판매하는 트래픽조차도 실제로는 뒤에서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는 업체도 꽤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 검색의 자동 완성이나 쇼핑 검색의 쇼핑 자동 완성, 데이터랩의 쇼핑 인사이트, 내 스토어나 내 상품을 유추할 수 있는 실제 고객이 검색을 할 리가 만무한 키워드가 남아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게 네이버가 가장 싫어하고 민감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버렸죠. 그런 여파로 얼마 전에 중소형 업체뿐만 아니라 매출이 아주 큰 브랜드들도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아주 효율 좋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선물샵을 이용한 건데요. 선물샵에서 이제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선물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플러스 스토어와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의 클릭과 판매 로직을 따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거는 여기서 클릭이 발생하거나 판매가 발생해도 플러스 스토어에만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상품에 대한 클릭이 발생을 하면 쇼핑 파트너 센터의 클릭에 집계가 되고요. 추가로 그로 인해서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의 순위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효율이 좋다고 할 수가 있냐? 아니죠. 효율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의 클릭을 찍으면 검색을 통해서든 선물샵 검색이죠. 실시간 베스트에서 찍든 클릭을 찍으면 선물샵 자체에서의 상품 순위가 상승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제로 작업하는 클릭보다 더 많은 클릭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선물샵을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이 클릭을 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선물샵에서의 순위를 올리기가 쉬웠어요. 아무도 이쪽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극소수만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상품의 클릭을 하루 10개를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 다음날에 쇼핑 파트너 센터로 보면 난 10개를 작업했지만 40개, 50개, 60개가 찍히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 어디에도 키워드가 남질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불공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물샵은 예전과 달리 입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갖추면 자동 노출이 되는 구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 조건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물샵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이것저것 다 판매하는 스토어가 아닌 전문 몰 형태의 스토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 인기도 지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왜 불공평한지 아시겠나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스토어도 저 조건을 만족 못하면 선물샵에 노출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스토어는 아예 꿈도 못 꾼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소수의 스토어들은 선물샵을 통해 작업을 해가지고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에서 최상위 순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계속 유지해왔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 고객이 클릭이 더 발생함으로 인해서 쇼핑 검색을 통한 작업으로는 웬만해선 이길 수가 없는 정도의 클릭 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막히기 전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이용해 볼만 하겠죠. 궁금하시면 일단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선물샵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 영상들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었던 네이버 쇼핑 랭킹에 반영되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전 영상들 꼭 한 번씩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현재 이제 적합도와 인기도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적합도에 대한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건 그래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모두 이제 관심이 더 많을 인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기도는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클릭수, 판매 실적, 리뷰수, 최신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모두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릭은 최근 7일 클릭, 판매는 최근 2일, 7일, 30일 판매, 지수, 리뷰는 카테고리별 상대 지수라고 하지만 리뷰 개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다들 그렇게 또 알고 계실 거예요. 최신성은 상품 등록일에 따른 점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점수가 감소되는 구조죠. 근데 충격적인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세부 점수 내역들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점수들을 지수화해서 랭킹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브랜드 스토어에만 있는 기능, 검색 인기도 현황, 그 외에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지수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수를 보는데 그 점수와 랭킹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많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점수들의 영향이 꽤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이 점수들로 인해 종합점수라는 게 산정이 돼요. 종합점수. 그 종합점수가 산정되고 이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가 정렬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종합점수가 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종합점수도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서 한 번 더 검증 단계를 들어갑니다. 실제 저희가 보고 있는 지수풀에 있는 점수, 그거는 그냥 진짜로 단순 참조용으로만 써야 되는 게 현재 실정이죠.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스토어가 도입되면서 플러스 스토어 로직이 고도화되면서 가격 비교 서비스에도 일부 적용되어 갈 거라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리 얘기를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네이버가 로직을 테스트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확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는 업데이트가 있을 시 바로 본 서버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테스트 서버가 존재해서 모든 이제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테스트 서버에 테스트를 하고 본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하니까 편안하지만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릭은 7일 클릭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최신 클릭을 더 중요하게 보는 로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네이버는 이제 시간 단위의 클릭도 업데이트할 예정에 있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관심도나 이슈성,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반영하고자 함이죠. 판매는 2일, 7일, 30일 판매 지수라고 이제 하는데, 이 판매 지수에는 이제 판매 개수, 판매 건수, 그리고 판매 금액을 보는 게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일이라고 했지만 3일을 반영했었어요. 근데 이제 2일이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일 판매가 없으면요, 7일 판매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고 7일 판매가 없으면 30일 판매에 대한 점수를 전혀 책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자를 점차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클릭도 최근, 판매 실적도 최근을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겠죠. 여기에 세 번째 리뷰 수를 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리뷰 개수, 리뷰 1000개면 만점이고 500개부터 뭐 4점이고 100분율로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리뷰 역시 최신 리뷰를 더 중요하게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판매자들은,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고객이 리뷰를 더 많이 달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다른 건 못하더라도 최소한 리뷰 이벤트나 리뷰 포인트 지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최신성은 당연히 그냥 최신성인 거고, 클릭, 판매, 리뷰를 모두 최신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해서 평점도 아마 가격 비교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엄청나게 해줘야 되겠죠. 자, 최신성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카테고리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책정되고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변경이 되었어요. 이거 제가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공개는 못하지만 다 오피셜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랭킹에 반영되는 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뭐 말씀드리지도 않고 컨트롤하기도 힘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죠. 뭔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점수들을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점수 6가지 정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요.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한 힌트는 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 네이버 쇼핑의 이름이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로 변경되었죠.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변경된 로직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실행해야 할 때겠죠. 자,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했는데 가능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편안하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충격을 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에 대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향후 한 달 정도 내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대회비가 포함된 어떠한 상품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장담드리건대 셀러로서 말도 안 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격을 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못했던 시즌 상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쿠팡과 네이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순하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있고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이제 아는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네이버에서는 일주일에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려요. 쿠팡에서는 일주일에 50만 원 정도 올려요. 순위가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쿠팡과 네이버에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보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